좀 당이 있으신 분들, 당뇨나 간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과일을 그렇게 먹어도 되는지 걱정된다 이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건강은요, 여러분, 공포불안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공포불안 두려움은 인간에게 가장 잘 먹히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근데 이 건강 쪽에 있어서 공포불안 두려움을 갖고 오게 하는 게 혈당 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채소 과일이 혈당을 올리고 간을 공격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지금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특히나 과일에 대한 과당 아니면 채소에 있는 칼륨. 근데 채소 과일을 유통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들로 가공식품들을 먹으면서부터 아프고 채소 과일을 멀리하고, 근데 이걸 안 먹으면서부터 우리가 아픈 거예요. 실은 가장 치명적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접해드는 게 과일의 과당이 혈당을 올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당뇨를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과일과 채소예요. 정말로 채소 과일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세계보건기구 WHO부터 해서 우리나라 식약처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모두 다 채소 과일 금지를 하겠죠. 근데 하루에 500g은 먹으라고 이미 공고를 했어요. 특히나 과일을 주식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수백만 명이 넘어요, 실제로.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당뇨에 걸려서 죽냐, 암에 걸렸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개념을 갖고 와가지고 어려운 인슐린 저항성, 당뇨가 지난 30년 동안 암과 마찬가지로 당뇨약, 아니면 인슐린,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투약을 했더니 엄청난 부작용이 확인이 됐어요. 더 이상은 약으로는, 인슐린 호르몬 주사로는 당뇨가 완치 안 된다라는 거는 다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국에. 재단 자체가 여기는 다른 제약회사에 휩쓸리지 않는 곳입니다. 의료단체인데 여기는 철저하게 자연 식이요법으로 암 환자든 기본 만성 질환자든 다 치유를 해요. 그리고 스위스의 벤나병원이라든지 아침에 사과 주스, 당근 주스, 말 그대로 갈아서든 아니면 착즙이든 채소 과일을 기본적으로 나간다고요. 식이요법을. 그럼 비싼 돈 주고 병원 가서 그걸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굳이 그런 기관 안 가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인터넷이든 어디든 유기농으로 된 채소과일 얼마든지 값싸게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수십 년간 당뇨로 아파갖고 지금 합병증으로 힘들었던 분들이 그렇게 당화혈색소 지수가 6.5 밑으로 안 떨어지고 당뇨약 먹여도 혈당이 3, 400 이하로 안 떨어지셨던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한약 처방받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채소 과일로 주식만 바꿨더니 혈당이 200 아래로 안정되고 150으로 유지가 되고, 그런데 무슨 공복혈당이 101만, 105만 돼도 이게 당뇨 전 단계라 그러고, 식후혈당은 현재 지수로 하면 200까지 다 정상입니다. 180으로 점점점 내려져 있지. 근데 150만 넘으면 무슨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라면하고 치킨하고 초콜릿입니다. 이게 채소 과일보다 몸에 더 좋다라고 생각하신 분 없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과일을 먹으면 당연히 150 정도까지는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몸이 내가 안 좋은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그게 조금 편차가 더 있겠죠. 그런데 꾸준히 실천만 해주시면 결국에는 안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공격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과일의 과당을 마치 액상과당, 설탕 이런 인공감미료하고 똑같이 결부시켜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과일 전문가들이라고 하신 분들도 갈아 먹으면 안 된다, 착즙해서 먹으면 안 된다, 단순히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혈당을 올린다? 그렇지 않죠. 우리 인류가 과일을 예전부터 그렇게 씹어 먹지만 해왔지 않았다고요. 현재 우리 인류가 오기까지 온 시간을 보면 최소 700만 년이에요. 최소 700만 년. 단시일 내에 지금 100년 사이에 온 건강 정보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진화를 계속해 나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봐야 되고 앞으로 가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 120살까지 안 아프고 살 방법은 죽은 음식부터 내 몸에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과일을 못 먹게 하면서 더 아프다. 결국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공포불안 마케팅에 의해서 두려움 갖고 실천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10년, 20년 뒤에 결국에는 당뇨 합병증 왔을 때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이미 모든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혈당에 대해서 그렇게 벌벌벌 떨어버리고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여름철 수박은 고사하고 사과 한쪽, 배 한쪽도 못 먹는 지경에 이르른다.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야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하게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꾸려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르지 않거나 좀 왜곡된 정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정보들이 자꾸 돌아다니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우리나라가요, 살만해졌습니다. 소비가 일정 이상으로 넘어가서 명품 가방부터 해서 옷, 이런 소비를 뛰어넘어서 내 몸에 투자를 하는 트렌드로 바뀌었어요. 오래 살 건데 안 아파야지. 이게 이제 재테크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거죠. 예전에는 보통 4050 그리고 뭐 6070 정도, 그때부터나 내 몸에 관심 갖고 건강자산이라는 키워드를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뭐 다이어트, 캐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직장인들이 월급 받는 데서 한 10% 정도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에다가 써요. 그거를 본인한테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식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교묘하게 이제 유튜브에서 소위 전문가들이 이제 가운 입고 나와서, 아니면 의사, 약사, 한약사, 뭐 한의사, 전문가가 거짓말 하겠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들을 주는 누군가, 소스를 주는 그 원천적인 그 세력들이 또 있다. 그거를 잘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채소과일, 자연으로만 돌아가도 우리 몸을 회복할 수밖에 없다. 이 간단한 명제를 이제 화두를 던졌던 거고, 정말 이 마케팅은 우리가 알고도 당한다는 말이 맞아요. 정말 홍수처럼 넘쳐나는 건강 정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상술에 의한 건가, 아니면은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나온 건가, 그 기준점을 세워서 판단을 하셔야지, 그래야 안 휩쓸리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더래,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탓할 수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현명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을 길러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복에 이제 커피, 카페인을 마시면 운동 효과가 정말 더 좋아져서 공복 카페인 연수 이런 게 엄청 바이럴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정보입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 도움을 준다? 카페인은 이미 약물로 들어가가지고 커피는 하루 한 잔만 먹으라는 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카페인을 에너지 드링크에서도 먹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먹는 우유에도 들어가 있어요. 어디 우유? 커피 우유. 그래서 커피 우유 보면은 고카페인 함량 음료라 그래서 경고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은 또 아무 꺼리낌 없이 사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몸에 안 좋은 게, 예를 들면 탄산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고, 어른들한테는 좋겠냐는 거죠. 어른들은 뭐 소화기관이 다 좋아져서 되려 반대죠. 점점점 노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공복에 이 카페인이 들어와서 운동하는데 좋다? 말 그대로 마케팅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 연구 논문은요, 식품회사에서 그냥 하나씩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페인 뿐만 아니라 커피가 뭐 간암 예방에 좋다, 이렇게 된 것도 폴리페놀이라는 그 항산화 성분, 그 추출한 거 가지고 쥐한테 실험을 한 거지, 커피를 먹여서 실험한 논문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처럼 카페인이 공복에 들어왔을 때는 좋은 작용을 할 것인가,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최상위 논문, 특히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메타 분석이라는 수많은 수백 수천 편의 연구 논문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주어지는 건강 정보들이 그게 진짜지, 경제, 주식, 재테크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건강 쪽에서도 이 유행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보들이 있어서 작전 세력이 반드시 있다. 뭔가 팔기 위해서. 반드시 커피는 공복에 먹는 걸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실은 다 바나나 먹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바나나는 공복에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나오는 정보가 공복에 커피를 먹으면 운동하는데 도움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 차라리 원래 우리 인간이 먹어왔었던 그 운동선수들, 마라톤 선수, 뭐 테니스 선수, 축구 선수들 모두 다 중간중간에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먹었던, 차라리 저는 바나나를 한번 드셔봐라.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운동의 효과는 올라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방원을 운영하시면서 원장님의 하루는 좀 어떻게 보내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라클 모닝은 하지 않습니다. 왜? 나랑 안 맞구나를 제가 알았어. 이거는 더 피곤해. 해봤던 시절도 있습니다만, 지금 굳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 운동을 해야 되고 독서를 해야 되고, 강박이나 집착 때문에 남들이 하니까, 이게 성공 법칙이라고 하니까 전 한 100일 정도 해보고 이건 도저히 나하고 안 맞는다 하면 차라리 푹 자고, 조금 남들보다 한 30분 먼저 일찍 출근하면 러시아워 조금 피할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루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은 저는 보통은 레몬수를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CCA 주스, 당근, 사과, 양배추 이 세 가지를 같이 갈아서 만든 아니면 착즙해서 만든 이 주스들로 이제 하루 시작을 해요.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이거 만들어 드실 시간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레몬즙, 레몬수 강조하고 CCA 까주스 전파했더니 제품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믿고 드실 만한 무첨가, 뭐 유기농, 레몬 착즙된 것들 아니면은 CCA 주스 착즙되어 있는 것들 그 한 포로 하루 시작을 좀 바꿔보세요. 제발 공복에 커피부터 좀 드시지 말고 모닝커피만 바꿔봐도 몸 달라집니다. 허기가 진다 하신 분들은 바나나를 좀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통곡물 견과류를 간식처럼 좀 드십시오. 씹어서. 그리고 점심은 일반식 하셔도 돼요. 뭐 단호박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걸 좀 삶아서 점심은 먹는 편인데 그거 챙기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점심만큼은 좀 비빔밥이라든지 순두부라든지 즉 동물성 식품, 육류를 좀 피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녁은 약속도 있고 회식도 하실 수 있잖아요. 전 차라리 그래서 저녁을 고기를 드실 거면 드셔라. 점심에 고기를 자꾸 먹으면 오후 일과가 피곤해져요. 노동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점심 때 너무 과하게 고기를 먹어서 그래요. 고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6g 정도밖에 안 필요해요. 점심 때 뭐 갈비탕, 제육, 삼겹살 구워 먹고 하면요 식곤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가 많이 쓰여서 제발 점심은 좀 가볍게 먹으면 가짜 허기가 오거든요. 인스턴트나 이런 거에 중독된 거죠. 그럼 오후에도 아침에 먹었던 레몬수 가볍게 요새 한 포씩 나온 게 많아요. 실은 레몬수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이 되었다가 직장인들한테 외면당했어요. 왜? 산성화 시킨다, 속을 쓰리게 만든다, 그러면서 커피로 다 갈아타버린 거죠. 정작 몸을 산성화 시키는 건 커피다. 그래서 커피는 하루에 한 잔만 드시는 게 좋다. 예전에 커피 사업을 봤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고, 그만큼 커피는 중독성이 강해서 끊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대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방차는 쌍화차를 좀 드셔봐라, 좀 더 몸을 생각하신다면 버섯차, 우리나라 양질의 버섯 잘 나오거든요. 찾으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점심은 가볍게 드시고 오후에도 정말 나는 커피는 못 끊겠어 하실 때는 한 잔 정도만 드세요. 그것만 바꾸셔도 피로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녁은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즐겁게 드세요. 대신에 저녁 8시 넘으면 다 야식이다. 그 패턴을 매일 지키긴 어려워도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만 내가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이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한다. 근데 이때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긴 어려워요. 그릭 요거트나 이런 유제품류가 아니고 채소 과일을 드시라는 거예요. 그때 또다시 뭐 다이어트에 좋으니까 뭐 유청 분리했으니까 그런 거에 녹아들면 다시 또 우리 몸은 소화 에너지가 쓰여집니다. 채소 과일을 마음껏 드시면서 그 공복을 이겨내셔라. 이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가장 간단한. 주말 같은 경우 채소 과일 주스나 이렇게 갈아 먹는 거나 착즙으로 몸을 좀 해독해 주시기만 해도 컨디션이 아주 좋게 월요병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있는 닭가슴살, 소시지나 이런 것도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가공육이 몸에 안 좋다, 소세지나 햄이나 이런 게 몸에 안 좋다, 정말 맛있게 만들죠. 근데 그게 다 가공된 맛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매일 주구장창 그것만 맛있다고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를 교란시키고 입맛을 중독시키고, 그게 몸에 안 좋다라는 건 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먹었을 때 그것을 배출해 줄 만한 것을 편의점에서 또 찾으시라는 거예요. 가공된 실은 가짜 음식이죠. 그런 것들로 쌓이고 쌓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10년 정도 쌓였을 때 그게 병원에 가면 암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다. 원인은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매일 내가 먹는 것들이 쌓여서 몸에서 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저는 한 바퀴 쫙 돌고 결국에 사는 건 구운 계란 잘 나오거든요. 편의점 가서 뭘 먹지 할 때 컵라면 드실 바에야 전 차라리 구운 계란 3개 그렇게 좀 챙겨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은 가장 좋은 건 샐러드예요. 샐러드. 근데 샐러드도 가급적이면 너무 드레싱 과하지 않게 절반만 이렇게 해서 드신다든지, 편의점도 잘만 활용하면 우리 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소비자 니즈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고 기업도 거기에 맞춰서 상품을 낸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바나나나 사과, 샤인머스켓 주저하게 되는 게 그 가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유통 마진 때문에 5, 6천 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한 켠에 있는 정말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하나에 3,000원짜리도 있어요. 1,000원짜리 커피든 아니면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든 나도 모르게 계속 챙겨 먹는, 아니면 자리 잘 잡고 있는 에너지 음료라든지 하다못해 숙취 해소제, 간 영양제 이런 게 또 눈에 잘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금방 한 3, 4,000원 나가거든요. 어쩔 때는 이것도 사 먹고 커피도 먹고 어쩔 때는 아이스크림도 먹었다면, 저는 그럴 때 차라리 여러분이 편의점에서도 착즙 주스, 화학 무첨가 주스 그 한 봉지에 2, 3,000원 정도 하거든요. 조금은 골고루 선택지를 넓혀라. 실은 아이스크림은 최악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물하고 기름은 섞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섞이게 만들어서 달게 만들었고, 그게 그럼 당연히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런 거 말고 오늘 하루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 혹은 그걸 바탕으로 한 주스도 이렇게 성분 함량표 한번 보시면 돼요. 액상과당이라든지 화학 첨가제, 즉 달게 만들고 익숙한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제품보다는 있는 그대로 천도복숭아 3개, 뭐 샤인머스켓, 바나나 3개 이렇게 파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현명한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먹거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나 혹시라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담배부터 조금은 줄여 나가보자. 제일 안타까운 돈이 실은 담배 사는 돈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담배값만 한 달에 10만 원씩 줄여가지고 그걸로 재테크를 하신 게 차라리 낫다. 한 달에 10만 원씩.